자, 이제 간단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학원 수강과 상관없이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저도 뭐 수험생활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여러분들하고 수험생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7페이지 메인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민사 담당이니까 뭐 민사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3학년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던데 일단 뭐 시험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시험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상담해 보면 이제 본인의 상황이 7페이지 제 자료 오늘 자료 7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저도 뭐 2차 시험 여러 번 떨어지고 저도 늦게 붙었지만 지켜보면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1년도 안 되죠. 사실 지금 뭐 4월 다 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인데 그 시간들을 버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보면 작년에 본 거하고 올해 본 거하고 다르고 뭐가 이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50점을 맞았는데 1년 추가로 공부해가지고 860점, 70점 이렇게 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적이 쑥쑥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초시 때 내가 700점대 또는 뭐 700점대다. 그래서 700에서 800 올리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뭐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800에서 우리가 합격권을 이제 900점으로 봤을 때 900점 이상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학생 때 바로 붙는 사람들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뭐 민사법 담당이니까 민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택형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총 70개 중에 목표를 이제 한 50개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형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공법 이제 형사, 민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선택형만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 30개, 30개, 50개 이 정도 이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10개 정도 하면 물론 뭐 운이 좋거나 또는 뭐 예전에 다른 시험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뭐 더 그 이상 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평상시 뭐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목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민사 이제 50개인데 그럼 민사 50개를 맞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판례를 뭐 열심히 본다고 이제 과목마다 좀 특성이 있겠지만 민사는 뭐 판례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옆에다가 뭐 노트북 펴놓 컴퓨터로 판례 검색해서 시험 봐라라고 해도 틀리는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국 이제 민사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례인데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래야지만 선택형 같은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선택형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선택형은 개수가 딱 나오니까 보통 이제 시험 봤을 때 보통 이제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선택형이 뭐 한 80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개에서 90개 대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뭐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법조형 문제까지 뭐 두꺼운 책을 사셔가지고 보는데 그 어떤 시험이든 최소한 오해독이 안 되면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우리 저 변호사 시험은 사례 기록 이게 비중이 크죠 사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선택형이니까 선택형의 점수 자체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실 합격을 좌우하는 건 사례 기록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누구 말 맞다는 거들 뿐이고. 그러니까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맥시멈이고 이제 맥스로 110개고 한 그다음 뭐예요? 미니멈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만 맞을 수 있으면 사례 기록에서 웬만큼 받쳐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그 두꺼운 책, 예를 들어서 법조형 문제, 뭐 민법만 보더라도 법조형 문제가 지금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거 다 못 봐요. 저보고 보라고 해도 1년 동안 몇 번을 보겠어요. 민법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할 때 꼭 얘기하지만 선택형은 이제 실제 변시 기출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지금 변시 10일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습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지문별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 어차피 뭐 사례 기록을 계속 중요한 파일들을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선택 사례 기록을 한 번에 보는 시험에서 따로따로 놀면 이거 한 번에 시험 보는데 다 따로 공부하잖아요. 선택형 따로 사례형 기록정 따로 하면은 이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결국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럼 선택형 50개를 맞으려면은 뭐 문제를 뭐 시중에 있는 문제, 법전형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느냐? 오히려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면 안 되고 실제 변시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학원 다니신다는 전자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도 급하고 뭐 선택형이 더더군다나 약하고 그래서 약하니까 두꺼운 책들을 사면은 전과목 하면 그것도 만 페이지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다 보겠어요, 사람 이상.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변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이제 OX식으로 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사례로 된 문제가 있잖아요. 뭐 가불병적 쭉 복잡하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이래서 다음 주 뭐 동시행항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서 지문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 아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으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항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설을 보면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판례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총 11회니까 770문제 아니에요, 민사가. 그럼 770문제면 뭐 문항이 뭐 5문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제 5문항씩 평균하면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을 일단 컴팩트하게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이 변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리고 나서 혹시나 시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저 다른 걸 보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지금 뭐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형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변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정복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변모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괜찮은 문제들은 다 변시에 나온 거예요. 중복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그 저 사례 같은 사례형 형식으로 객관식에 뭐 다 뭐 가불병정 이렇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보면 그거 시비 걸면은 복수 정답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매 회별로 한두 문제씩 꼭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6, 80 뭐 1년에 3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70문제 중에 보면 실제 변시에 그렇게 나오면 소송 걸릴 만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고민하면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왜 그걸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시 문제만 정확하게 보면 되고, 선택형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사법시험 1차 3번이나 붙었지만 그때도 뭐 이런 진도모의고사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실제 그때도 보면 뭐 10년치 기출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열심히 보고 이제 기본서 내용을 이제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절대로 법전형 문제 보지 마시고 설사 보고 싶으면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기록형도 뭐 결국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통 지금 민사법 총 350점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문제로 치면 18문제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게 문제를 딱 읽잖아요. 문제를 읽었을 때 무슨 판례를 낸 거구나, 이걸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죠. 그건 뭐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판례 가지고 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판례인지 모르면 그냥 그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례를 가지고 냈구나, 그걸 알면 그러면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답안지에 내가 결론 논고를 써야 되는지 뭐 쟁점 해명이 써야 되는지 그런 건 세부적으로, 그런 건 내가 뭐 1000점을 맞느냐 뭐 950점을 맞느냐 이 차이지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고 이제 채점도 많이 하고 뭐 교수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듣고 하지만 결국은 저도 뭐 수험생 오래 했으니까 보면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의 차이지, 뭐 디테일하게 뭐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물론 점수에서 뭐 1000점을 넘어가느냐 뭐 1100점이냐 뭐 950점이냐 이런 건 좌우할 수 있어도 합부를 가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 판례 냈구나 해서 딸랑 그 판례 하나 써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를 읽고 결국은 뭐겠어요.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거잖아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무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설지 보면 알지. 내가 본 판례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판례를 제대로 알 수 그 해설지 보고 분명히 내가 본 판례고 판례집에다 별표 막 5개씩 쳐놨는데 시험장에 나와서 봤더니 이 판례를 묻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설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게 이 의미인지 몰랐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요즘 다른 시험도 트렌드가 다 판례 위주로 가지만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결국은 1년 내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경우도 내가 뭐 답안지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뭐 제대로 적응을 못했다라든가 또는 뭐 보통 12월 달에 답안지 쓰는 연습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저 답안지를 안 쓰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점수가 뭐 몇 점 이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합부를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사례도 많이 써봐야죠. 그러니까 주관식이 지금 선택형은 점수 자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여기다 신경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례 기록이 당락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점도 크고 그렇게 돼서 사례 350점 뭐 기록 175점인데 그래서 이제 사례 350점 그러니까 총 18문제 중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문제는 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있거나 아니면 쉽게 해서 뭐 책들에 어느 책에나 어느 강사도 강조하는 판례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 15문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뭐 작년에 나왔던 한 40점짜리 뭐 희한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향 문제들을 좀 신경을 쓰고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판례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읽으면서 어떤 판례를 냈구나 해서 그 판례와 관련된 얘기만 쓰면 합격하는 점수는 맞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뭐 사례 때 화려하게 막 이제 목 찾아봐놓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렇게 시험장에서 못 쓰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에서 그 판례를 물었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 판례를 알고 쓰면 합격하는 점수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뭐 10명이 채점하면 그 교수님마다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중간 기말고사 답안지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그거랑 또 다르게 채점하신단 말이죠. 교수님들이 실제 변시대로 가면은. 그리고 또 혼자만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아, 이 판례구나 그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겨우로 뭐겠어요?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든 시중에 뭐 여러분들이 기본서든 뭐 암기장이든 잡을 만한 책들에 빠진 판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내 책에 있는 판례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례 기출 같은 경우에 변시는 뭐 1년에 기출 문제가 네 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변시까지 치고 6, 80, 모의고 3, 총 4회분의 기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모아도 지금 뭐 20년, 30년치 기출 문제가 쌓여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책들을 기출 문제집을 사잖아요. 사례 기록도 사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밑줄 긋고 읽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제 내 거로 소화를 시키려면은 얘기한 대로 이제 사례집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어떤 판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례를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본서 읽듯이 사례집 쭉 읽고 밑줄만 치고 그냥 뭐 별표 쳐놓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틀어서 내도 못 맞추잖아요, 응용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간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합격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할 정도니까 결국은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기출 그러니까 사례 문제 중에서 올해 이제 11회였죠, 11회. 그럼 기존에 나왔던 쟁점 중에 다시 반복해서 나온 게 사례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형은 한 30% 정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기출됐던 판례들 중에서 또는 지문 중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한 뭐 적어도 20% 30% 정도 되는데 사례도 조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올해 출제됐던 문제 중에 기존의 최근에 뭐 기존의 변시나 변모에서 나왔던 쟁점이 다시 나온 게 이제 예비적 공동소송 나왔죠. 올해 민소법에서. 예비적 공동소송 나오고 이제 상속법에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했을 때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된다는 거 이거 나왔잖아요. 사례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면책적 채무 인수 된다는 건 14년도 변시 나오고 18년도 변모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사례형 출제됐던 쟁점 중에 다시 출제될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예비적 공동소송 상속 포기는 그 뭐 제 작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진모에 냈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정리를 못하니까 저 같은 전문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민법만 하더라도 뭐 민법, 민소, 상법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실제 기출문제집, 사례형 기출문제집만 해도 뭐 한 2,000페이지 되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그럼 그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해드려가지고 작년에 진모 때 예비적 공동성 다시 나올 때 됐으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적 공동성 나올 때 됐고 그다음 상속폭이 일단 면책적 인수도 이것도 다시 나올 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저도 뭐 학원 강사니까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다시 나올 때 됐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진모에 냈어요. 작년 그대로 그거 뭐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냈는데 그럼 뭐 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업 들었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이걸 소화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닌다는 전자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걸 하고 소화해서 저기 내 거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분명히 중요하고 나올 거라고 하고 이게 제가 뭐 점쟁이 앉아서 점치듯이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 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고 강사들이 찍는다고 했을 때 이거 중요하니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출제했고 작년 10회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작년 10회 문제에서는 그 연대채무 일부 연재 중요한 판례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사례형에 냈단 말이에요. 진모 사례형에. 그러니까 똑같이 금액까지 8천만 원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록형에 나왔을 뿐인 거고. 근데 금액까지 똑같이 맞췄는데도 그거 가가지고 또 헤매고 못 쓰고 이러면 참 저도 답답하긴 한데 뭐 본인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국 우리가 변신은 뭐 잘 아시겠지만 특정 과목을 잘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형민 해가지고 선삭이 다 있는데 내가 특정한 과목에 뭐 집중을 하겠다. 그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민사 기록에 뭐 몰빵을 한다고 해서 그 점수가 잘 나올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내 집중을 했는데 그에 유독 그게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못하는 과목이 없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붙는 거고 어차피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몇 등으로 붙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붙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혼자 공부하시든 어떻게 공부하든 일단 정확하게 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선택형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전형 문제 같은 것도 뭐 양도 많고 하니까 또 안 보기에는 불안하고 하니까 뭐 3년치만 볼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출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처음 양을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하시라는 거죠. 급한 것부터. 그러니까 선택형 같은 경우 변시 문제 실제로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변모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시간 당연히 안 남죠. 그래서 이거 보기도 바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갔어요? 이 정도가 안 되면 내 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보고 나면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분명히 내가 막 별표도 쳐놓고 중요하다고 해놨는데도 뭐 생전 처음 본 것 같잖아요. 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디까지 공부할지 미리 뭐 책을 딱 정해놓고 그게 아니라 일단 급한 것부터 정해서 그걸 다 하고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그 후에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기록형도 틀만 잘 잡아놓으면 사례형보다 쉬울 수 있죠. 왜요? 기록형은 주어지잖아요, 쟁점은. 그 원고가 있으면 뭐 피고들이 뭐 한 5명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기록에서.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법리적으로만 배척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주장하면은 아, 이 판례를 낸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사례집 같은 거 볼 때 문제를 읽으면서 아 무슨 판례를 출제한 거구나 이게 생각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내가 뭐 답안지 저 책에다가 별표 뭐 수십 개를 쳐봤자 이제 뭐 실제 시험장에서 그걸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 강의할 때도 뭐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똑같은 과목이어도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민사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형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제가 뭐 헌법 이런 거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례 같은 거는 결론을 묻잖아요.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리고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뭐 저희 땐 그랬는데 지금 뭐 모르겠지만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옛날 1차 공부할 때 급하니까는 막 위헌만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합헌 다 보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나 이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지문 나왔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위헌 뭐 합헌 뭐 내가 안 본 거는 모르는 거니까 뭐 합헌이겠지라고 이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민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사는. 그러니까 민사는 뭐 결론만 암기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선택형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판례 입장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또 민사는 또 판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과목들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일회 변시 강의할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뭐 초창기에는 그런 것까지 뭐 여러 뭐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그냥 뭐 학생들이 다 귀뚱 듣고 말았는데, 집행법 등기법 모르고 이 수많은 판례들, 민사 판례들 보면 최근에 판례 법리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 집행 등기의 법리를 알아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뭐 압류경합, 이제는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압류경합, 뭐 정보능력 무효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법에서 이제 동시행 판결이 났다. 그래서 갑의을을 상대로 뭐 1억 청구했는데 을이 이제 X물건과 동양 항변했단 말이죠. 그럼 상환이행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 상환이행 판결에서 원고가 을한테 이제 1억을 받으려면 자기도 반대급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게 예전에 모의시험에 모의시험이 아니라 실제 변시의 객관식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조문 하나 긁어서 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동시행 판결이 있어가지고 원고의 반대급부 의무가 집행문 부여 요건이냐,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민주법 41조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조문을 이제 그대로 이제 따서 지문에 넣으셨는데, 다음 중 뭐 동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주민법 조문을 긁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게 분석이냐고요.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그 쟁점이 다시 한번 객관식 질문이 나오니까 그걸 분석을 못했으니까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식 문제집 보면 뭐 맨날 어떻게 돼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 계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2번 이상 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 자기가 공부할 때 작년에 맞춘 건 다 맞추죠. 근데 작년에 틀린 거 올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것만 구별해 놓은 상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안 늘죠. 그러면 작년에 850점 맞았는데 올해 810점 맞고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800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점수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죽어라고 뛰어온다고 해서 눈을 감고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하여간 발표가 나면 저도 이제 수험생 뭐 오래 했고 뭐 벌써 이제 저도 합격한, 제가 2005년대 합격해서 지금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 발표 때 되면 저도 막 그 이상한 꿈도 꾸고 막 그렇단 말이죠. 수험생들하고 막 뭐 생활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그럼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떨어진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도 막 뭐 왔다 갔다 기분이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뭐 붙잡아 놓고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려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이게 성향 같은 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생활 리듬에서 뭘 하나 바꿔가지고, 좀 유치한 얘기지만 뭐 핸드폰을 끄고 뭐 하든 있어도, 제가 수업하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저도 집중이 깨지고, 그건 둘째치고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성인들 데려다 놓고 좀 유치한 얘기지만 핸드폰을 끄고 뭐 집에 가방에다 두고 다니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가 하다못해 본인 나름대로 생활에 뭔가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가면 또 그만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시를 했는데 뭐 750점에서 855 올렸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금 900점도 되니까 이제 50점만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 이야기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초시 때 3학년 때 시험 안 돼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한 100점 정도 올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도는 금방 올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거는 그냥 어디서 그냥 공부하더라도 100점 정도 올라가고, 합격하기 위해서 850에서 900 이거 넘는 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잘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뭐 여기 오시느냐고 뭐 인생은 어차피 선택을 하는 건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었고,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매년 이제 이 책을 이런 거 하나씩 사는데 여기에 이제 뭐 첨삭반이나 이렇게 이제 그 상담한 것들 이제 개별적인 뭐 점수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근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접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뭐겠어요. 이분들은 중간에 학원을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뭐 학원을 환불하거나 뭐 개인적 사정에서 안 나오신 분들인데 그 요즘은 뭐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저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보면 뭐 어떻게 해서 대부분 이제 뭐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 제가 저도 뭐 제 목요일 강의도 나가지만 그렇게 보면 대충 그러니까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그 중간 기말 시험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 수업을 듣는다. 그럼 답안지를 채점해 보면 딱 3분의 1씩 갈려요. 그래서 10명, 10명, 10명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안정권, 그다음 이 사람들은 시험장 가서 이제 뭐 합불이 갈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붙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딱 갈려요. 딱 3분의 1씩.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점수를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면 뭐 물론 이제 예외가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한두 분 붙고 이분 중에서 또 한두 분 떨어져서 그러니까 비슷해요, 결국. 그래서 보통 30명 시험 보면 한 15명 붙고 이제 이렇게 나오던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면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첨삭반도 있고 뭐 강요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뭐 어느 경우이든 그러니까 제대로 학원을 쭉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붙죠. 근데 물론 힘들긴 하지요. 저도 뭐 수험생이었고 하니까. 근데 중간에 뭐 안 나오거나 뭐 그럼 학원 수업이 뭐 자기가 가는 것보다 저기 학원 수업이 너무 루즈해서 안 나오고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못 따라오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중요한 게 내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작년에 했던 것보다 뭐 하나 더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생활의 변화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공부해서 뭐 890을 맞았다. 그래서 뭐 안타깝게 떨어졌으니까 나는 뭐 조금만 하면 되지. 그래서 890 맞았는데 그 다음에 895 맞고 떨어지신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뭐 한 850점 정도를 초시에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900점 정도 넘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850 맞고 그 다음에 870 맞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런 쪽에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같은 것도 저도 뭐 고시생 오래 했고 했으니까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쉽게 해서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단 말이죠. 고3 때처럼 공부하면은 100% 붙는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벌써 성인이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죠. 자꾸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사법은 다 이거예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뭐 판례인데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시중에 뭐 강사들이 낸 책 중에 판례 뭐 빠진 게 있나요?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리고 뭐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별표 쳐준단 말이죠. 그럼 별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례가 무슨 맥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문제를 냈는데 교수님들이 문제를 냈는데 그 판례를 응용을 못하면 이 판례가 이건지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사실. 그리고 나중에 책 찾아보면 뭐 별표 5개 쳐놓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강의할 때도 되도록이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수험생 입장에서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떠 있으면 밑에 수많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민사집행법이나 등기법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소송도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걸 수험생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의에 도움도 받고 하시겠지만 뭐 혼자 공부하든 뭐 강의를 듣든 동영상을 듣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게 내게 돼야 돼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내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실전용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뭐 책을 사가지고 뭘 보든 뭐 사례집이든 뭐든 간에 그 문제를 펴놓고 그 문제를 읽을 때 내가 어느 판례가 출제가 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사는 그렇게 되면 답안지 쓰는 거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내가 뭐 고득점 받아가지고 뭐 수석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면 알고 쓰면 붙는 거고 모르고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뭐 수석하는 사람들 답안지도 보고 재작년에 뭐 수석하시고 이런 분들도 답안지도 봤는데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기록형 같은 경우에 이제 기록형 거의 최상위권에 한 130점 정도 나와요. 표준 점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도 썼지만 한 100점 정도 목표로 하면 이제 100점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100점 정도 받으면 기록형에서 그리고 이제 선택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민사법에 선택형이 한 50개, 그다음에 기록형은 표준 점수 한 130점.
그다음에 이제 사례가 뭐 50점에서 55점 이 정도인데 물론 이렇게 맞기가 뭐 쉽지가 않잖아요. 뭐 사례 기록 뭐 목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선택형은 50개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보면 선택형 약하니까 뭐 법정의 문제 사시는데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냥 완곡하게 이렇게 되도록이면 법정의 문제는 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면 떨어져요. 법정의 문제는 특히 선택형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 변시를 다 보고 변시 기출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혹시나 나오면 보는데 혹시나 안 남잖아요. 혹시 안 남다고 이게 지금 벌써 770문제인데 그럼 이거 정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들이 있을 거 아니고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 아 뭐 5번이 틀렸다 이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푸는 건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단위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 판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판례 요지도 막 20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판결 요지 1번 있고 뭐 2번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올해는 여기서 나왔는데 내년에 여기서 나오고 후년에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민사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으로 뭐 양을 잡고 늘릴 게 아니라 이제 그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형은 일단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양을 다 정해놓고 내가 요 1년 동안 요거를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놓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작하면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8모 10모 대비로 해가지고 6모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졸시 때문에 시험 봐야 되는 분들 아니면 뭐 6모는 보지 말라고 하고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모 대비로 이제 공부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8모 봐보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좀 보완해가지고 10모 보고 그냥 또 부족한 거 10모 가지고 보고 나서 이제 12월까지 정리하고 1월달에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틀어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양을 딱 정해놓고 나는 뭐 요것만 수집해도 해야지.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보면 막판 되면 이제 뭐 책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10회독 할 건데 이거 10회독 하면은 뭐 몇 점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문제 자체가 아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10회독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될 게 아니잖아요. 특정 교재를 뭐 반복해서 봐가지고 될 시험이면 그건 공익중개사 시험이지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하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민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제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수험생 때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뭐 시험 떨어지면 근원적인 부분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처음 밑부분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내가 기본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랬는지부터 해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제대로 안 읽어서 이렇게 독해력이 떨어지나부터 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판례들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 뭐 이제 뭐 그러려면 어차피 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 간에 이제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민사는 이제 목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 목표를 하셔가지고 이제 판례 결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 판례를 이해하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한도에서 뭐 책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여서 결국은 사례 기록에 특히 사례 기록 뭐 선택형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판례를 가지고 냈구나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무슨 말을 써도 교수님들은 그 전문가들이고 자기가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채점해 보지만 이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다 드러나요. 그거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모르고 쓴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알고 쓰는 게 중요한데 물론 그게 뭐 쉽지는 않죠. 사실 그 많은 양을 다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전체적인 최근에 출제 경향 자체가 이제 뭐 판례 위주로 가고 물론 이제 너무 판례만 낸다고 해서 뜨문뜨문 뭐 이론 같은 것도 내고 하는데 그거는 당락을 좌우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년 10회 문제 그 40점짜리 하나 나왔잖아요. 뭐 새로운 형태. 근데 그 문제도 안에 내용은 그냥 기본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민소법 기본할 때도 맨날 얘기했던 뭐 그런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형태만 좀 새로운 형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출제자들이하고 새로운 신경형 형태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은 결국은 다 뭐 이제 책들에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책이든 뭐 어느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 뭐 한마디로 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제 이게 뭐 사실 뭐 강사 입장에서 무책임한데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얘기를 하면 저도 불합격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딱 그 상황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안 한 건 아닌데 딱히 근데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은 안 됐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이게 그 자료 그 7페이지 맨 앞에 있는 딱 그 상태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점수대가 뭐 저기 뭐 80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활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생활의 변화를 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유치하지 뭐 핸드폰을 집에 두고 다니든가 그러니까 뭘 하든지 생활의 변화를 주고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가면 그냥 똑같이 그 성적이 그냥 애매한 성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의 성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5페이지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뭐 학원 안 다니시더라도 저기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닌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전제로 해서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지금 이제 강의반 학원 첨삭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반 학원 첨삭반인데 일단 제가 이제 민사법 강사니까 제 거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분들 거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비슷해요. 어차피 이제 1순위 때는 저기 자료에 그 8페이지, 9페이지에다 제가 써놨는데 자 일단 뭐 첨삭반은 뭐 1년 내내 시험 보는 건데 그러니까 첨삭반은 말 그대로 이제 각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강평을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1시간 그 문제풀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문제풀이인데 아시다시피 1시간 100점 기준으로 한 6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민사에서. 그래서 보통 첨삭반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만 첨삭반에 1시간 시험인데 저는 양을 조금 많이 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체력도 떨어지고 뭐 전범이고 한데 어찌됐건 첨삭반 이제 진모까지는 진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한 7문제 정도를 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강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첨삭반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시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55%고 여러분 이제 45%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55% 해야 돼요. 다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 첨삭반에 나오는 문제가 좋아서 뭐 학생들이 많이 붙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붙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뭐 시험 보고 하는 형태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다른 학원도. 근데 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열심히 눈 감고 100m를 달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번 열심히 매일매일 쓰면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반들이 많은데 이제 그 강사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가 혼자 열심히 쓰고 해봤자 틀린 얘기를 잘못된 방식을 계속 1년 내내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 그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쓰시면서 반드시 이걸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 맨 뒤에 보면 그 예시 답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장짜리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외우면서 물론 이것도 많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다 못 쓰니까 다 못 써서 이제 뭐 못 쓰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외워놔야죠. 우리가 10줄 외워야지 한 6, 7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줄을 외우면 6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줄 정도를 외워놔야 그 중에서 한 5줄, 6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별로 뭐 진모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1순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외운단 말이죠. 외우고 그래서 첨삭반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뭐 그 문항이 한 6, 7문제 나올 거예요. 뭐 저 진도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실제 시험보다는 실제 시험 100점 기준하면 한 110점 내지 120점 정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매년 합격하시는 분들도 7문제 정도 출제하면 다 못 써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한 뭐 많이 써야 한 5문제 쓰는데 그럼 나머지 2문제는 뭐 보충해서 이제 복습할 때 쓰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첨삭반은 1순환 때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선택형은 저 강의일 수도 있지만 선택형은 이제 법조형 문제 중에서 그나마 봐야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이제 정리해서 드려요. 그건 본인들이 풀어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 첨삭반 2순환 때는 이제 기록형인데 그래서 이 기록형에서 이제 법조형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들 위주. 그러니까 실제 변시 출제 안 된 것들 위주로 선별을 해요. 그래서 뭐 문제를 섞기도 하고 그냥 2문제 합치기도 하고 해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보통은 뭐 7회 내지 8회 정도 시험을 볼 텐데
그래서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일순할 때 주말 강의에서는 뭐 집행법이나 뭐 형식적 기재상 이런 것들 연습하고 뭐 메모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순환 때 이제 기록형 시험을 보면서 뭐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매 뭐 보통 한 하루에 한 저기 뭐야 대면 첨삭을 한 15분에서 한 20명 정도 하니까 이제 보통 한 3일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자기 차례가. 그러면 그때 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급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뭐 물어보시면 되고 그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순환은 뭐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팔목 끝나고 이제 진도별 모의사 가잖아요. 진도별 모의사로 가서 여기는 뭐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오전에 시험 보고 뭐 강평하고 뭐 첨삭반은 첨삭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사순환 때는 이제 신모 끝나고 이제 신모 끝나고 이때는 전범이에요. 전범이. 그래서 이제 민법 민소는 섞어서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민법 문제지 민소 문제인지 나 열심히 민법이라고 썼는데 답은 민소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범위 문제를 그러니까 민법 민소는 합쳐서 전범위 보고 뭐 어차피 상법은 뭐 이게 상법 문제인지 모르고 있지 않으니까 상법은 산문에 따라 나오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형 같은 거 아니 진모 때도 저 신장 문제 이거는 법전형 문제고 이제 진모 때 신장 문제 보통 한 4회 정도 되는데 보면 제가 만든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4회 정도 진모 때 보고 기록형은요. 그다음에 전범위 할 때도 한 2회 정도는 이제 그 제가 만든 문제 가지고 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답안지 뭐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첨삭반은 뭐 1년 내내 하여간 시험 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중간에 답안지 못 내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뭐 그 중간에 탈락 뭐 그런 표현 못 써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끝까지 따라오면 뭐 여기 뭐 답안지를 매일매일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쓰면은 뭐 그 정성만으로도 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뭐 노력은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내내 돌아가니까 그렇게 가지고 뭐 첨삭반 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뭐 고민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준은 그거예요. 기준은 내가 매일매일 답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 다니는 거고 못 내면 다니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학원도 그렇고 뭐 답안지를 못 내면 뭐 하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뭐 첨삭반에서 주는 문제가 좋아서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저 나름대로 선별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 문제 중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뭐 세미나 쫓아다니고 교수님들이 내시는 뭐 논문 학회 이런 거 다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거지 제가 뭐 앉아가지고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걸 하겠어요.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이거 중요하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나온단 말이죠. 그 제가 거기 공부방 목록에도 썼지만 지금 총 11회 동안 상법 같은 경우에 4회인가 5회 시험에 이익배당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이익배당 462조 3항 그 얘기인데 이게 판례도 없단 말이에요. 판례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 출제되니까 모든 학생들 강사들 전부 다 불이타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진모에 냈거든요. 기본 강의 때도 이거 중요하니까 봐야 된다. 그다음 진모 때도 이거 나온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5회 시험인가 그런데 벌써 그것도 뭐 이제 5회니까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거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는 그거는 제 영업 비밀이니까 묻지 마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진모에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진모할 때도 5회 정도니까 뭐예요. 사법시험 보시고 로스쿨 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나오겠냐. 막 그런데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적 공동성 상속포기 면책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이 면책적 채무인수 할 때도 진모 때 그 올해 붙으신 분 중에 작년 종합반에 오셔가지고는 그 첨삭반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첨삭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냐. 14년도 변시 나오고 18년도에 모의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나올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그리고 작년에 뭐 연대 채무 일부 면제 그거 뭐 금액 8천만 원 금액까지 똑같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금액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 작년에 수업 들었었던 분들 중에서 보면 그분은 뭐 붙으신 분이니까 이제 30만에 붙었는데 초시 때도 한 870, 그 다음에 제시 때도 뭐 880, 계속 이제 이 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 기록형도 한 뭐 70점.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 이분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 30대 하면서 이제 기록형 시험 보는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제가 물론 사례 냈지만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면제했을 때 뭐 해서 그러니까 7천만 원 면제 답이 8천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례 문제 본 거니까 고민도 안 하고 8천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수는 계속 똑같은데 기록만 70점 맞다가 딱 100점 맞아가지고 910몇 점으로 겨우 붙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저한테 뭐 생명의냐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뭐 저도 강사지만 뭐 다른 강사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하지. 그건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문제화 시켜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얘기한 대로 중요한 기출 문제 그리고 올해 그 뭐야 소멸시효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알았을 때 뭐 소멸시효 그거는 제가 뭐 암기장 초판 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문제 사례 나왔으니까 암기장에서 사례 문제는 빼고 이제 쟁점만 정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쭉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강의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 일순환 때 제 암기장하고 기출했는데 올해는 그냥 뭐 제가 이제 뭐야 기출 문제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로 뭐 강의에서 썼지만 그래서 사례 문제 또 책으로 내려면 그것도 저작권 때문에 사고 이래야 되니까 뭐 그거 살 시간도 없고 뭐 살 마음도 사실 솔직히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이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서 다시 또 내년에 나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정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 암기장이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못하니까 제가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암기장 뭐 종합반은 어차피 책은 우리 학원 책은 그냥 들으니까 암기장하고 제가 이미 저기 3, 4월에 암기장 강의를 다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쓰려고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했어요. 민법 같은 거 뭐 10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습하면서 들으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가 그렇게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종합반 들으시고 하면 뭐 저랑 인연을 맺으면 이제 이거 뭐 계속 듣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막판 12월에 보통 11월 말에 우리 학원 수업이 일정이 끝나니까 12월은 한 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거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열어두고 뭐 그냥 계속 노래 듣듯이 틀어놓고 이제 계속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뭐 수업 들으신 분들하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순환 때는 뭐 최신 판례잖아요. 최신 판례.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 강의는 그냥 제 거 들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까 얘기한 대로 판례 강의 듣고 뭐 저기 암기장으로 오히려 하신 분도 많고 한데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최신 판례 강의는 그냥 제가 드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삼순환은 어차피 똑같이 진모가니까 진모에서 이제 뭐 신장 문제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매년 보면은 그 판례들이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고 어떤 분들이 올해는 뭐 최신 판례가 별로 안 나왔다는데 그건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서 최신 판례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채무 뭐 채권 양도에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 판례가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채권 양도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중에 안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분석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점쟁이처럼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최신 판례가 안 나왔다. 그거는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사순환 때는 사실 뭐 저기 뭐 그동안 봤던 거 가지고 뭐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 사순환 때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매년 좀 강의 성격을 달리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얘기한 대로 그 1년 동안에 뭐 교수님들의 성향이라는 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민사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이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로 들어갈 만한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록형이면 또 기록형은 또 더더군다나 범위가 좁잖아요. 뭐 실무가들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지 이제 그런 것까지 봐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정 교수님들이 중에서 보면 이제 좋아하는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강의반 마지막 때는 매년 조금씩 다 강의를 좀 달리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그렇게 좀 볼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원에 이제 민사법에 제 뭐 강의는 1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자료에 뭐 8페이지, 9페이지에 써놨으니까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자료 10페이지에 기록형이 지금 일순환 때는 주말에 시간이 안 나서 2타임씩 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 저녁 2타임씩 갈 텐데 그럼 일순환 때 기록형은 뭐 하느냐? 이제 일단 민지법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저기 뭐야 일기 때부터 민지법 공부해야 된다 뭐 미친놈처럼 혼자 얘기를 했는데 그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뭐 민사집행법은 뭐 민사재판 신문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반문하는 게 그럼 민사재판 신문에 나오는 민사집행법이 뭐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른다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압류 경합시 전부명령 무효는 7회인가 기록형이 나왔잖아요. 그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제 뭐 진도별 모의고사에 문제로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형 같은데. 근데 이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뭐 진모에 안 내죠. 사실 그건 뭐 이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다음 등기법 같은 경우에서 뭐 말소 등기에서 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니까 뭐 승낙이 필요하다. 그건 1회 변시 때부터 나왔잖아요. 1회 때부터. 그건 1회 기록형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회는 저작권 나오고 4회는 가압류 나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나왔던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집행법을 총 4회를 할 거예요. 일순환 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록형 암기장이라고 이제 그 개정판을 이번에 낼 건데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기록형의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구 취지에서 뭐 각을 어떻게 쓰고 뭐 공동하에 어떻게 쓰고 하다못해 뭐 뭐예요 소촉법 언제부터 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총 4회 동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록형의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 같은 거 한 2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도 한 2회 정도 공부하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총 8회 정도 이제 기록형 선행학습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저기 강의반 같은 경우는 진도별 모의고사의 실전 문제를 볼 거고 그다음 첨삭반은 이순환 때 이제 기록형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반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뭐 어떤 방식이든 뭐 저기 제가 법전형 문제를 2011년도부터 법전형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거까지 이제 기록형 강의 같은 거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뭐 동영상으로 활용을 하든 강의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뭐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나중에 뭐 강의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1년 커리큘럼은 그 자료에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간단하게 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작년에 뭐 저도 그렇게 뭐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되고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교수 뭐 겸임교수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생활의 변화를 줘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똑같이 가면 또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뭐든지 생활을 변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첨삭반에 이제 저희가 뭐 첨삭반 한 지도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딱 2명 있었는데 제가 첨삭반 할 때 답안지 못 낸 사람들은 첨삭반 환불하고 나가라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정 안 되겠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의의 의존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3시간씩 강의 못 듣는다. 차라리 동영상으로 후딱후딱 들으면 몰라도 3시간씩 못 듣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복습 답안을 쓰라고 했거든요. 복습 답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해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이제 민총 처음부터 이제 의사 표시까지인데 그럼 한 6문제 낼 거, 한 7문제 냈는데 벌써 7문제인데 그럼 이제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뭐 문제를 보니까 뭐 답 한 줄씩 뭐 결론 알겠는데 이게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첨삭반 듣기는 좀 버거운데 첨삭반을 못 이제 자기는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럼 복습 답안을 쓰시라고. 그래서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뭐예요?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쭉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다른 사람들은 2회 시험을 볼 때 나는 1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1회 시험을. 근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어제 읽었으니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맹탕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답안지를 못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따라와라. 그래서 지금까지 첨삭반 한 5, 6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딱 2명이 이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2분이 붙었어요. 한 분은 2년 걸렸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2년 해가지고 붙었고 한 분은 바로 이제 그때 붙었는데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제 필요하시면 저하고 상담을 하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첨삭반 뭐 남들이 좋다니까 그 좋은 게 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의 역할이 큰 거지 강사들은 말 그대로 거들 뿐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눈 감고 100m를 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길 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틀린 부분을 좀 수정해 나가고 하면 이제 4월 말부터 시험을 보면 7월까지 7월 한 중순까지 일순환이 가는데 한 바퀴 돌아갖고 이제 민사가 시작해서 끝나고 이제 공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모 들어가잖아요. 그때 보면 제대로 일순환을 한 사람들은 이때 되면 확실히 달라요. 답안지가 일순환하고 처음 볼 때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자기들이 보면
내가 입시할 때 처음 답안지 쓰고 이제 진모때 정도만 가도 빠른 사람들은 진모때 오고 조금 늦으면 한 10월 모의고사쯤 되면 답안지 쓴 틀이 좀 잡히고 그때쯤 되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알겠고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들어야 되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에 붙는 거지 막연히 뭐 로또 번호 맞추듯이 그 시험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가 아니라 로스쿨 갈 수 그러니까 2천 명 뽑나요? 하여간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변호사 시험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모 대학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교수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 뽑아놓고 그 합격률이 안 좋은 학교도 많잖아요. 제가 제 뭐 모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교수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물론 리트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에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리트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 시험 아니 로스쿨을 갈 정도의 실력이면 그리고 뭐 그 정도의 공부 능력이면은 변호사 시험 붙어야 돼요. 근데 그 결국은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방법론의. 그러니까 제대로 방법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연락처 오픈해 드렸으니까 뭐 학원을 안 다니셔도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을 받든가 뭐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과정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민사는 뭐 좀 제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겠죠. 민사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 이해.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어차피 뭐 강의 듣자고 이제 학원 다니시는 건데 그냥 판례에서 밑줄 쳐놓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된다고 했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여기서는 왜 되고 여기서는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안지 틀을 잡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끝나고 나서 얘기하지만 뭐 사실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남들 열심히 쓰는데 나는 어제 거 와서 쓰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보고 또 학원 다니다 보면은 얼굴도 알고 또 같은 학교 출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이해 시험 보는데 나는 어제 거 쓰고 있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걸 극복을 해야죠.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매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답안지를 못 쓸 것 같으면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몸이 아파서 못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요즘까지 또 그런 것 상황 때문에 못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말에 가서 써갖고 내라. 그럼 이제 뭐 늦게 되더라도 다 채점을 해줘요. 다 채점 해주고 이제 몰아서 하고 또 첨삭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첨삭 보통 뭐 3일에 한 번씩 하지만 제가 뭐 주말에도 있고 하니까는 그 올해 또 독서실도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뭐 생활 관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수험생했지만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수험생은 그냥 수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볼 때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또 학원에서 저기 뭐 독서실도 오픈을 하고 했으니까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첨삭반은 어차피 뭐 2, 3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다 하지만 강의반은 뭐 제 입장에서 자꾸 오라가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오시라고 하니까 거의 다 안 오시고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중간에 뭐 학원도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좀 그 생활 관리도 좀 하고 그러려고 독서실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뭐 필요하신 한도 내에서는 저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뭐야 중요하다고 이 판례 출제될 겁니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뭐 금액까지 다 맞춰줬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금액 물론 이걸 뭐 사령에 낸 걸 가지고 기록형 뭐 그러니까 올해 주주권 확인도 작년에 명의에서 기록형에 냈어요. 명의에서 내면서 이거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주주권 확인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정리해라. 그래서 이제 작년 기록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 제가 낸 게 있으니까 작년에 명의에서 냈단 말이에요. 기록형에. 그래서 명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이 공개적인 공개 자료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게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명의에서 작년에 기록형 진모 때 내면서 명의에서 나올 수 있고 뭐 주주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주총결이 나왔으니까 주총하고 대표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의에서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고 캐치하신 분들은 잘 쓴 거고 안 되신 분들은 뭐 안타깝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예상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를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거 하고 제가 뭐 모든 강사들을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저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뭐 투자하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어떤 강사든 저한테 와가지고 저보다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저기 승복할 텐데 그런 강사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뭐 학원을 다니실 분들은 제발 좀 하라는데 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찍는데 뭐 공부를 안 해서 뭐 또는 소화를 못해서 하면 그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니까. 좋은 날씨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점심 때 잠깐 강남역에 누구 만날 일 있어 잠깐 가서 뭐 서류 받을 일 있어 갔다 왔거든요. 한 12시쯤에. 그러니까 날씨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수험생처럼 뭐 이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몰랐는데 보니까 벌써 뭐 봄도 되고 이제 4월 말 되고 뭐 날씨도 좋아지고 했던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 뭐 저기 신림동처럼 칙칙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지금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다만 이제 뭐 저기 저랑 뭐 인연을 맺으실 분들은 꼭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나 오늘도 이제 제가 늦게까지 있을 테니까 뭐 상담하시거나 필요하시면은 좀 말씀하셔가지고 하세요. 저도 계속 있으면서 이제 할 테니까 뭐 늦게라도 하고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뭐 얼굴 보고 얘기하기 뭐 하면 뭐 메일을 보내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뭐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컬이나 뭐 아무거나. 그럼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간단히 뭐 말씀드릴 거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뭐 어떻게 되더라도 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좀 좋은 그 인연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